정리 잘 돼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발적 리콜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유럽에 계신 테슬라 오너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 리콜은 테슬라의 일부 모델 3과 모델 Y 차량의 브레이크 플루이드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발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테슬라가 이번에 정말 프로액티브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유럽 전역의 관련 주재 기관들이 공식 통지를 발표하기도 전에 미리 차주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선제적 대응은 정말 테슬라답다고 할 수 있죠.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곳은 나더 테슬라 애플이라는 매체였고요. 카란싱이라는 기자가 작성했어요. 이분은 테슬라 관련 뉴스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리콜의 핵심은 브레이크 라인의 부식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는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 라인에 부식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리콜이 특정 차량 배치에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특정 배치의 차량들만 영향을 받아요. 연식으로는 2024년과 2025년 모델들이 대상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리지널 모델 Y와 리프레시된 모델 3만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프레시된 모델 Y는 2026년 모델이라서 이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구분이 있다는 게 정말 테슬라의 생산 체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죠. 현재까지는 영향을 받는 차량의 총 대수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공식적인 리콜 통지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꽤 많은 차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테슬라가 아직 이번 리콜에 대한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오염된 브레이크 플루이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오염되면 부식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이게 브레이크 라인을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자, 테슬라의 해결책. 그럼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테슬라는 영향을 받는 차량에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자, 첫 번째는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조치죠.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새 것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관련 변경 사항이에요. 이게 정말 테슬라답죠. 하드웨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교체할 때 테슬라는 브레이크 라인도 함께 검사해서 부식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만약 부식이 발견되면 브레이크 라인도 교체해 줄 예정이고요.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브레이크 라인을 교체해야 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브레이크 플루이드만 교체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차량의 브레이크 구성에 대한 것인데요. 테슬라가 이미 2025, 26 잡 X 버전에 이 업데이트를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제공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만약 업데이트된 구성을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때 테슬라 서비스에서 직접 진행해 줄 거예요. 이 절차는 반드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되어야 해요. 자, 테슬라가 이번에는 모바일 레인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브레이크 플루이드의 수거와 처리 요구 사항 때문이에요. 브레이크 플루이드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라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자, 서비스 시간은 얼마나? 서비스 시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모델 Y는 약 60분, 모델 3는 약 90분이 소요될 예정이에요. 모델 3가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브레이크 플루이드 교체 절차가 모델 Y보다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검사 결과 브레이크 라인도 교체해야 한다면 테슬라에서 차량을 몇 시간 더 보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브레이크 라인 교체는 더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자, 테슬라의 알림 방식. 테슬라가 영향을 받는 차주들에게 어떻게 알릴지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일단 평소처럼 주요 채널들을 통해서 직접 알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테슬라 앱을 통해서죠. 다음에 테슬라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때 앱에서 알림이 뜰 거예요. 그리고 그때 플루이드 교체와 구성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서비스 티켓에 추가될 거예요. 이거 정말 편리하죠. 자, 두 번째로는 타시연 메일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오너들에게 직접 알릴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각국의 교통안전 규제기관을 통해서 우편으로도 알릴 예정이에요. 이런 다중 알림 시스템은 정말 꼼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한데. 네, 이번 리콜이 의미하는 거, 사실 이번 리콜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테슬라가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공식적인 규제기관의 통지도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차주들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이런 태도는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그리고 기가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된 특정 배치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도 테슬라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줘요. 전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었다면 훨씬 더 큰 리콜이 되었겠지만 특정 배치에만 국한된다는 건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격리했다는 의미거든요. 네, 브레이크 플루이드 오염 문제는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에요. 특히 새로운 생산 시설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 기가팩토리 베를린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곳이라서 이런 초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지금까지 보면 정말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함께 제공해서 하드웨어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테슬라만의 특징이고요. 네, 유럽 테슬라 오너들이 알아야 할 것들, 그 유럽에 계신 테슬라 오너분들은 몇 가지 체크해 보실 게 있어요. 먼저 본인 차량이 2024년이나 2025년 연식의 모델 3 리프레시 버전이나 오리지널 모델 Y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가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차량 정보는 테슬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빈 번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만약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테슬라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굳이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테슬라 앱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 이메일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스팸 폴더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서비스 센터 예약을 할 때는 미리 시간을 충분히 잡아두세요. 모델 Y는 60분, 모델 3는 90분 정도지만 대기 시간이나 추가 검사 시간을 고려하면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네, 테슬라의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이번 일을 통해서 테슬라의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테슬라는 현재 미국, 중국, 독일의 주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생산 조건이나 공급 업체가 다를게 수 있어요. 기가팩토리 베르린은 2022년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시설이에요. 새로운 시설에서는 항상 이런 초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거죠.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준 대응은 정말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규제기관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한 거니까요. 브레이크 플루이드와 안전선 브레이크 플루이드는 정말 중요한 부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의 압력을 실제 브레이크 패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오염되거나 부식성 물질이 생성되면 브레이크 라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부식되면 최악의 경우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누출되어 브레이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안전 문제가 될 수 있죠. 다행히 테슬라가 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실제로 브레이크 라인 교체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심각한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역할, 테슬라가 하드웨어 수리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브레이크 고장에 대한 소프트웨어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추측해보면 브레이크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브레이크 플루이드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브레이크 성능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적 접근은 정말 테슬라다운 해결책이에요. 하드웨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도 보완해서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향후 전망, 이번 리콜이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센터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유럽 전역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들이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선제적 대응이 테슬라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거나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생산 프로세스도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개선될 것 같아요. 이런 초기 문제들을 겪으면서 생산 품질이 더욱 안정화될 거예요. 다른 지역은 어떨까? 현재까지는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의 프리몬트 공장이나 중국의 소리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들에는 아직 이런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의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거예요. 이번 유럽 리콜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가 다른 지역의 품질 관리에도 활용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의 브레이크 플루이드 관련 자발적 리콜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중요한 안전 관련 이슈였지만 테슬라가 정말 모범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8월 6일 카란신 기자가 나더 테슬라 앱을 통해 보도한 이 소식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니 정말 흥미롭죠? 유럽에 계신 테슬라 오너분들은 꼭 테슬라 앱과 이메일을 자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비스 센터 방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중요한 뉴스들을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